서체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글 전통 서체인 궁체와 판본체가 있으며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 전통 서체인 판본체와 궁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에 쓰여진 한글을 보고 이 글씨체가 어떤 글씨체인지 궁금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이 시간을 통해 판본체, 궁체와 캘리그라피의 글씨 형태를 이해할 수 있고 한글의 서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판본체는 한자의 전서나 예서의 획을 본받아 썼으며 글씨의 특징을 살펴보면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 안에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조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본체를 판본체로 써 볼까요? 한글의 자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의 이응, 히읗,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한번 써볼 텐데요. 판본체를 쓸 때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수직, 수평이 되도록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을 써볼까요? 리을, 미음, 그 다음 비읍, 그 다음 시옷, 지읒, 치읓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옷, 지읒, 치읓. 그러면 한번 판본체로 단어 하나를 한번 써볼까요? 단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 눈. 비, 한 글자, 눈, 한 글자.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할 때 눈,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할 때 비. 이제 궁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체는 글씨의 선이 곱고 맑으며 단정하고 아담한 것이 특징이며 궁체는 주로 궁중 나인들에 의하여 궁중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궁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궁체의 특징은 점액의 굵기와 비례가 다양하고 글자의 형태가 다양하며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 세로획에 있고 모음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변합니다. 궁체의 자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첫 자음은 점을 이렇게 찍고 내려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처음에 오는 니은이 아니라 받침 니은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리을도 받침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리을,
받침으로 되는 그 니을의 모양이 달라서 제가 받침 니은과 리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음을 한번 써볼까요? 미음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러면 미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도 한번 써볼까요? 비읍.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응을 한번 써볼까요? 이응은 아까 판본체랑 좀 다른 형태로 씁니다. 형태는 같지만은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반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2번에 걸쳐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히읗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히읗을 쓸 때는 여기를 짧게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 조를 한번 써볼까요? 처음으로 올 때 지읒의 모양과 그 다음에 자를 쓸 때 지읒의 모양이 달라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를 쓸 때는 얘가 짧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어랑 아를 만나면은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읒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은 궁체 마음을 한번 써볼까요? 마음. 그러면 화선지를 궁체에 있어서는 세로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깥선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마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음. 그러면 미음을 써주고요. 세로액. 그 다음에 음자, 이응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미음. 마음. 캘리그라피는 아름답게 쓰여진 모든 글씨를 뜻하며 붓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캘리그라피의 캘리는 미를 뜻하며 그라피는 화풍, 서풍, 서법, 기록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라피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말합니다. 캘리그라피로 자음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 가장 궁금해하는 리을과 이응과 히읗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하면 리을자를 이렇게 쓰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리을자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숫자가 보이나요? 맞아요. 3자가 보이죠? 그러면 3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셨어요. 나 2자 쓸래.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 리을자를 쓸 때 흘려서 쓰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공간이 정확하게 많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3자 쓸래? 마음 바뀌었다. 2자 쓸래? 진짜로 멋지게 리을자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 다음 이응을 쓸 때는
옆으로 된 이응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동그랗고 달걀 모양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응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정말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R을 한번 써볼까요? 이응, 딴, 딴, 오? 예뻐졌네요. 그 다음에 히읗을 쓸 때 간혹 캘리그라피에서 약간 흘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나 이거 한번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보이나요? 6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를 점 찍고서 한번 6자를 써볼까요? 오! 금방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서 리을과 히읗을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답니다. 이것을 응용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한국 음식 중에 생각나는 그 음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비빔밥이요? 좋아요. 그러면 비빔밥을 써보겠습니다.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불고기요? 좋아요. 그럼 불고기. 척척척. 불. 우리 아까 배웠죠? 고. 그렇죠. 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지금 드시고 싶으세요? 떡볶이요? 어머나. 떡볶이 매운데 괜찮으세요? 떡볶이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씁니다. 떡볶이 맛있어지게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맛있게 딴딴 떡볶이 짜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찌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김치찌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김치찌개부터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보쌈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보쌈을 쓸까요? 보쌈, 짠. 우와, 완전 많이 짠짠 보쌈. 보쌈이 이렇게 나오면 소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 아닌데 그래도 살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는 좀 작게 쓸까요? 크게 쓸까요? 크게 쓰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소주를 여러분들이 소주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말 크게 써볼까요? 소주. 오, 정말 크게 썼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쓰여진 다양한 글씨체를 살펴보면 상품과 기업의 로고와 간판명, 신문과 텔레비전 광고에 쓰이는 다양한 글씨체가 캘리그라피이며 사람들의 감성의 글씨 느낌이 다 상품 판매와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파트 광고를 많이 했으며 소주 로고 작업과 피자, 텔레비전 광고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글 서체의 종류는 판본체, 궁체, 캘리그라피로 나눕니다. 각 서체의 특징을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서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씨를 쓰기에 앞서 붓으로 다양한 선을 연습해 보면서 붓의 움직임과 화선지의 번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